12번 17번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신뢰가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신뢰의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신뢰, 이게 핵심 키워드네요. 그죠? 신뢰는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거래 당사자 사이에 긍정적인 경험이 누적되어 신뢰가 깊어지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형성하게 되므로 신뢰에 대한 이러한 경제적 가치는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솔직가요?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서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아무래도 믿으며 가는 회사의 기업의 제품을 더 선호하겠죠. 원래 우리나라 가전제품이 삼성전자가 1위였어요. 어느 날 LG전자가, 그때 금성이었죠. 금성의 선풍기는 10년을 간다. 지금은 30년을 갑니다. 냉장고가 10년을 간다. 이렇게 나오면서 20년, 30년대에 가전제품이 나왔어요. 지금 저희 집에 있는 냉장고가 24년 된 겁니다. LG 겁니다. 이 신뢰가 생기니까 LG가 국내 내수 시장을 점령하고 지금은 전 세계 시장 매출 1위입니다. 가전제품은. 자, 두 번째. 판매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자, 이유 동그라미 치고요. 신뢰가 형성된 이후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판매자를 통해 기대 수준이 충족되는 경험이 쌓이게 되면 신뢰 관계가 발전하게 되며 소비자와 판매자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함으로써 소비자도 노력을 수행을 해요. 상호간의 발전을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관계 기반 신뢰 괄호치겠습니다.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 관계의 정도에 따라 발현되는 신뢰 단계 역시 발전한다. 자, 세 번째 문단. 관계 신뢰, 기반 신뢰의 첫 번째 단계가 동그라미 1번 계산 기반 신뢰입니다. 이는 개인의 필요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환의 목적을 둔 신뢰이다. 소비자는 합리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판매자를 선택하고자 할 것이며, 가격이나 품질 이런 게 맞아야 되겠죠. 특히 전력을 얼마나 소비하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될 겁니다. 선택을 통해 충족된 기대는 앞으로도 판매자가 그 효용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 단계는, 자, 동그라미 2번 지식 기반 신뢰.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가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상호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간 단계이다. 이는 긍정적인 경험의 공유를 통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의지를 갖게 된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동일화 기반 신뢰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스스로 범주화하는, 아예 분류를 해버려요. 사회적 자아를 소비자 판매자 관계에 투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그러한 자아를 기준으로 판매자의 동조하고자 할 때 발휘되는 신뢰 단계이다. 이때 판매자가 소비자가 범주한 사회적 자아에 부합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면 상호간의 소속감을 갖게 될 수 있다. 자, 세 번째 문단. 그래서 마지막에 나왔던 동일화 기반 신뢰에 관해서 설명을 좀 더 깊이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시민성을 이해하는 단초가 됩니다. 소비자 시민성이란 밑줄. 소비자가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함과 동시에,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 아까 이게 뭐였습니까? 아까 첫 번째로 계산 기반 신뢰가 되겠죠. 환경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 됐어요? 예.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행위란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남양우유. 남양유업의 회장의 손녀가 마약 가지고 들어와서 잡혔는데 그냥 돈 내고 풀어주고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 회사가 대리점들에게 밀어넣기를 막 했습니다. 우유가 사실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강제로 판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불매운동하고 아예 요즘은 남양유업이라는 글자를 빼고 아주 조그맣게 깨알맞게 적어놓고 물건 팔아요. 기업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것일 수 있다. 오히려 메일유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오히려 성장하고 있고요.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여러 대안 중에서 자사가 선택되는 상황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렇게 신뢰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즘 빙그레 있죠. 빙그레라는 회사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독립운동을 했던 그 손자가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아주 독립유공자들에게 아직도 아끼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회사입니다. 자, 나갈 첫 번째 문단. 최근에 티몬 사태 압니까? 네. 예, 지금 또 문화상품권 해피 뭐인가? 좀 다 막혔어요 지금. 자, 오늘은 지금 나글에서 그런 이제 B2C 거래 또 플랫폼 기업에 관한 얘기를 설명할 건데, 좀 일찍 이 지분이 나왔다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뉴스에 대해서.
오늘날 온라인 상거래는 소비자가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B2C. 자, B2C가 뭐냐면 B가 기업이고요. C가 개인입니다. 그러면 2가 뭐냐면 이겁니다. 영어의 TO입니다. 기업 대 개인의 거래가 바로 B2C입니다. 거래에서 오픈마켓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 플랫폼 사업자 나오죠. 예. 판매자와 소비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거래 형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 사업자가 여기 소비자가 있고 여기 판매자가 있으면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다른 면에 존재하는 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양면시장.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양면시장이 되는 거죠. 플랫폼 사업자가 서로 다른 두 집단 이상의 이용자 그룹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각각의 이용자는 다른 면에 존재하는 이용자와 거래 및 상호작용을 하며 경제적 편익과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수수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시장에서는 서로 다른 면에 존재하는 이용자가 자발적인 노력으로 직접 거래하는 것이 높은 거래 비용으로 인해, 자, 높은 거래 비용이 뭐냐면 거래 비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거나 팔려고 할 때 여기저기 가격 경쟁을 막 알아보고 하잖아요. 쉽게 말해 우리가 호텔 하나 예약하려 그래요. 그러면 모든 호텔에 다 전화해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바로 시간과 노동이 필요하죠. 이게 바로 거래 비용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인데 플랫폼은 이걸 전부 다 아주 단순화시킵니다. 지역도 분리화시키고 그 다음에 호텔 유형도 분리화시키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플랫폼을 이용해야만 거래가 성립된다. 그리고 한 면의 이용자는 다른 면의 이용자의 규모가 클수록 높은 비용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소비자가 많은 플랫폼을 가진 회사를 판매자가 선호하고 또 많은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 사업자를 소비자가 선택을 하겠죠. 따라서 플랫폼 거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 사업자에 비해 판매 과정에서의 출처가요 책임과 규제 자유롭다는 점이 바로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는 요인이 된다. 발 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이번 티몬 사태도 그렇잖아요.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사용 의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모두 중요하다. 신뢰라는 것이 또 아까 똑같은 키워드, 가글과 같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티몬을 이용해서 호텔을 예약을 했어요. 이제 휴가철이니까. 그 호텔에 그러면 티몬의 결제를 하고 티몬이 그 돈을 수수료 일부를 떼고 호텔에 주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티몬이 문어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망했어요. 돈이 없는 거죠. 그 호텔 돈이 못 간 겁니다. 호텔에 돈을 못 받았으니까 손님 받을 수 없다는 거고 결국 고스란히 피해는 소비자들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입니까? 네 번째 문단. 아니, 세 번째 문단인데요. 예. 플랫폼에 대한 신뢰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의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서비스 품질이란 동그라미. 시스템 품질이네요. 예. 전자 상거래의 원활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환경의 품질이 바로 서비스 품질, 시스템 품질이고요. 서비스 품질은 뭐냐면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고객 지원과 서비스 환경의 품질을 말합니다. 환불을 바로 해준다든지 즉각 취소가 가능하게 한다든지 할인을 많이 해준다든지 그런 거죠. 플랫폼 거래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서비스는 다른 소비자의 거래 경험을 공유하는 피드백 서비스. 이게 뭡니까? 리뷰죠, 리뷰. 그런데 플랫폼 거래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대상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판매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 호텔에 그 숙박권을 사는 거잖아요.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곧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소비자의 플랫폼 신뢰가 판매자 신뢰로 이어지는 신뢰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한 실질적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 신뢰는 판매자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플랫폼 신뢰는 소비자의 지속 사용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플랫폼을 믿고 판매자와 실제로 거래를 한 경우 거래 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반면 판매자 신뢰는 지속 사용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거래 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는 판매자 소비자의 관계는 플랫폼 소비자의 관계와 일부 측면에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